약 8만 6천 제곱미터, 이 2만 6천 평 규모의 단지에는 최대 800%의 용적률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2022년까지 고수했던 이 용적률 400% 기준에 2배 수준으로 이 하림의 요구대로 결론이 난 셈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건물 어느 기업의 사옥인지 아시나요? 강남에 위치한 이 건물, 닭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하림입니다. S자 형태의 LED가 이렇게 건물 외벽을 화려하게 비추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는 이 닭들의 영혼이 깃든 사옥이다 라는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이 최근 HMM을 인수하려다 좌절한 뒤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는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부지 매입 8년 만에 서울시 승인을 거쳐서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인허가는 건축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착공해서 이르면 2029년 완공 예정입니다. 물류와 업무 그리고 주거, 쇼핑, 숙박이 결합된 이 서울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능이 복합된 컴팩트 시티인 도시첨단 물류단지 승인은 지난해 8월 양천구 서부 트럭 터미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위치는 양재 IC 바로 남서쪽입니다. 컴팩트 시티 도시 첨단 물류단지, 이게 용어가 사실 좀 어려운데요. 이 양재 첨단 물류단지에는 지하에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고 이 지상에는 58층 아파트, 그리고 49층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백화점, 상가 등을 이렇게 짓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층 높이에는 이렇게 전망대와 인피니티 풀이 설치된 스카이 브릿지가 놓여서 또 어떻게 보면 좀 관광 명소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재동 지하에 물류 창고가 생기면 서울 시내 어디든 2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을 좀 크게 낮출 수 있고요. 또 당일 신선 배송으로 인해서 하림의 가정 간편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개발 과정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8년 전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4,52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양재 IC 일대 교통 혼잡이나 특혜적 과잉 개발 논란을 우려하면서 이 수년간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 오랫동안 많은 개발업자들이 눈독을 들였는데요. 과거 복합유통 업무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다가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백지화된 이 파이시티 프로젝트도 이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과거 사업 관련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줄줄이 감옥에 가기도 했고 또 숨을 거두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화물터미널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그리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등이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땅이 바로 이 부지입니다. 약 8만 6천 제곱미터, 이 2만 6천 평 규모의 단지에는 최대 800%의 용적률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2022년까지 고수했던 이 용적률 400% 기준에 2배 수준으로 이 하림의 요구대로 결론이 난 셈이 됐습니다. 이로써 하림은 지상 최대 58층 그리고 지하 8층 규모의 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 건데요. 아울러 이 800%에 달하는 이 용적률, 이례적인 용적률 혜택에 상응하는 공공기업 규모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서 6조 8,700억 원대입니다. 하림은 이 토지가격과 펀드에서 조달하는 금액 등 이 자기자본 2조 3천억 원 외에 이 금융기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대출 6,500억, 그리고 3조 8천억 원의 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하림은 사업비 외에 이 공공기여 등으로 이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눠서 내게 되는 구조인데요.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주변 기반 시설에 쓰는 것으로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한 1천억 원, 그리고 연구개발 시설 1천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업 부분 중 이 부동산 업계에서 주목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신분당선 역사 신설입니다. 가칭으로는 현재 만남의 광장역인데요. 이 만남의 광장역은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과 그 양재 시민의 숲역 사이에 딱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실 양재 IC는 일대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남부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이기도 했지만 그간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이 개발 지연으로 좀 장기간 방치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물류단지 위 이 2,000가구 규모의 이제 새로운 주거시설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하루 약 47,000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하림에 이 요구한 조치 계획의 핵심이 바로 이 신분당선 역사 신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분당선 만남의 광장역을 설치하려면 약 3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하림이 1차로 500억 원을 우선 부담을 하고 총 1,000억 원 이상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역이 들어선다면 이 현대자동차 사옥, 그리고 쇼핑몰인 양재 하이브랜드, 그리고 AT센터 등 이 양재동 일대의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주변 빌라촌 그리고 그린벨트 등의 개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과 그리고 코스트코 인근의 이 과천 주암동 빌라촌도 이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이 양재 이동은 매물 품귀 현상을 현재 빚고 있습니다. 이 양재 이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양재 시민의 숲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입지가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값도 치솟으면서 이 빌라 매매 가격이 대지 지분 한 평당 약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림 역시도 이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과 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이 노른자 땅 화물터미널 부지를 8년 전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땅값을 계산을 해보면 1조 원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림은 2016년 아까 이 양재동 부지를 4,500억 원에 매입을 하고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부지는 현재 부지 탁상 감정 결과 1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배 정도가 뛴 셈이죠. 하림은 이 부지를 대출 등 타인 자본 없이 깨끗한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와 정리가 안 된 땅을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 중이긴 하나 향후 개발 과정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림 측은 이 매입 후 4배 가까이 가격이 급등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또 주거시설의 경우 분양 수익이 나오니까 이 분양 수익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림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양재 IC 인근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개포동 재건축을 뛰어넘는 이 양재동의 신흥 주거타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재동 이 하림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 계획과 현재 양재동 일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